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건축법에서 하겠습니다. 건축법. 그래서 93페이지에 2번 상이죠. 용도 변경 참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 적용 어떤 범위들 또 저번 잘 뜨고 있지만 그 제일 잘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용도 변경 잘 뜹니다. 용도 변경. 그래서 건물의 용도와 쓰임새를 바꿨을 때 심사를 합니다.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에 변경할 때 심사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쓰임새가 바뀌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위험해진다. 그죠? 위험해진다. 그러면 심사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입니다. 자, 관련 행위죠. 관련 행위 딱 보시면 첫 번째 했지만은요. 첫 번째 보니까 건축 행위 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잘 나옵니다. 꼭 나와요. 나오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입니다. 두 번째 대수선, 대수선 건축은 아닌데 대수선도 있다. 대수선도 중요한 상이죠. 합니다. 이것들도 아닌데요. 있는 건물입니다. 기존의 건물 용도가 있어요. 건물의 쓰임새 있는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 기존 건물에 쓰임새가 있는데요. 쓰임새를 바꾸고 쓴다. 용도를 바꾸고 쓴답니다. 용도를 바꾸면요, 건물이 위험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건물 이용 방법인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 건물의 위험성이 바뀌니까 심사 필요해서 용도 변경이라는 심사 과정도 좀 중요한 상입니다. 그러면 잘 뜹니다. 먼저요, 그럼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냐? 건물의 용도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페이지겠죠. 다음 페이지에 딱 넘어가시면 많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4페이지, 5페이지 쭉 나와 있죠. 용도가 있습니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한국은요, 큰 대분류입니다. 큰 대분류. 큰 대분류로 보시면 29가지가 있습니다. 또 상세하게 요한에서 소분류 있습니다. 소분류. 약 800개 정도의 어떤 분류가 쭉 있습니다. 이 많은 사항들이 바뀐다 할 때 심사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다시 모아가지고요. 다시 용도가 비슷한, 쓰임새가 비슷한 건물을 다시 분류해서 이것을 묶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시설 홀이다. 이것이 딱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나오는 거 다음 페이지에 용도입니다. 용도. 첫 번째 보시면 단독, 다중, 다국에서 단독과 공동체 구분이죠. 오늘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통과인데 그 다음 용은요, 시험에 거의 나올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건물의 용도에 관한 상세한 분류는 지금 시험에 거의 안 나오시니까 안심만 하시는데 이 첫 번째에 있는 바로 주택 건물의 분류는 당연히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딱 봅니다. 이거 보면 첫 번째 단독 나오죠. 단독이 있죠. 단독 소유한 주택들. 또 공동은요, 구분해서 소유했다라고 하죠. 다시 요 상세 세 분류입니다. 또 보면 단독주택, 또 다중주택이 거기에 보이죠. 또 다가구도 보입니다. 또 공간, 또 여기는 이 부분 여기에 포함시켜놨죠. 단다다공입니다. 단다다공이라고 부릅니다. 단다다공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다시 공동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연립 공동주택, 그 다음에 다 세대 공동주택 있죠. 그다음에 기숙사까지도 포함시켜서 아연택이라 부르는 네 가지 종류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요 분류 내용은 똑같아요. 보시면요, 단독은 단독으로 한 가정만 산다는 의미겠죠. 다중과 다구는 둘 다 임대를 하는데 할 때 보시면 독립주거형태 취사기능, 독립주거형태를 이쪽은요 갖추지 않고 갖춘다라는 차이점이 있다. 다 아셔야 됩니다. 또 둘 다 세개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청수에 제한받는데 그 면적이죠. 다중은 330제곱미터 이하, 다구는요 660, 200평 이하 이렇게 제한합니다. 자, 공동 보시면 다시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다. 다 아시는 상입니다. 또 요 연료가 다시대. 요건 둘 다 보시면 4개층까지만 구분해서 소유할 수 있는 주택 건물인데 차이점이 660제곱미터. 이쪽은 요 초과하면 연립, 이쪽은 이하이면 다시대. 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다시 또 보시면 있죠. 우리가 필로티 부분들, 건물 필로티 부분의 청수에 관한 산정 문제도 중요한 상이죠. 그래서 딴 것 말고요. 여기 다 가구 다시대 묶음하고 아파트 연립만 구분하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주택일 때는 이것이 1층이 전부 다 필로티 구조일 때 한해서 청수에서 제외해준다. 이건 다 아시고요. 다음에 요 다 가구와 다 세대 요 두 가지일 때는 요 건물이 1층이 전부 다 필로티 구조이어도 청수에서 역시 같이 제외해준다. 그런데요, 요 다 가구와 다 세대일 때는 1층이 전부가 아니고 부분 필로티에서 일부가 필로티이고 나머지가 주택이 아닌 기타 용도로 주택이 아닌 기타 용도로 쓰게 되면 일부 필로티다 합니다. 일부, 전부나 일부인데, 일부일 때도, 이럴 때 보시면, 주택이 아닌 용도이면 같이 청소해서 제외해준다. 이렇게 또 혜택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기타 분류가 참 많습니다.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아시면 95페이지입니다. 거기 16번 보이죠, 16번입니다. 운수시설.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걸린 생활 시설부터 그 1종 건생 시설, 2종 건생 쫙 가면서 이제 문종판 운수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29번째 보시면 야영장 시설이 있다. 이 많은 분류가 참 엄청 복잡합니다. 복잡한데요.
요 파트나 말입니다. 그냥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면 돼요. 마시고요. 오른편에 16번입니까? 보시면 운수시설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가 딱 보입니다. 네 가지가 딱 보여. 그래서 딱 보시면 이제 저기 공항시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이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저기 항만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철도시설 역사, 요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 터미널, 가운데 터미널입니다. 가운데서요, 여객용 터미널, 여기에 포함이 딱 됩니다. 그런데 터미널이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운수가 아니고 창고로 간다. 요 분류도 같이 체크를 하나 해 주십시오. 그 내용들 하나씩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십니다. 동물원 식물원, 요 동식물원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 동식물 관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키워놓은 것을 보는 것이니까 문화집회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부분 또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그 위에 볼까요? 위에 제일 위에 보입니다. 제일 위에 오른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3번 문제죠. 13번 보시면 이 고시원이죠.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입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인데 이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같은 경우는요, 요 고시원 영업을 하는 그 면적입니다. 이것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근생에 포함된다. 여기 뭐 이상 되어지면요, 숙박시설 여기에 포함이 된다. 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구분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 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그 단란 밑에 보시면 단란주점 밑에 보시면 어딥니까? 15번이죠.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요, 단란하게 술 먹는 곳인데 요 단란 같은 경우 면적이 150입니다. 15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근생이다. 여기 뭐 이상이면요, 이것은 유락시설 이렇게 빠진다. 요 차이점도 그냥 보십시오. 그 외에는 뭐 별반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분류를 모든 것을 다 변경상을 심사하기 힘드니까 요 많은 건물의 분류 중에서 이제 건물의 쓰임새 위험성 때문에 또 분류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어떤 비슷한 용도 쓰임새지만은 또 다시 또 비슷한 또 위험군이 비슷한 요 시설군, 위험군이 비슷한 어떤 시설군은 다시 또 묶고 나왔답니다. 묶고 나서요. 위험하면요, 요 건물 이용 방법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위험이 크다. 요 순서로 구분을 딱 합니다. 한국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 건물의 쓰임새 때문에 위험하다가 뭐냐 하면요, 제일 위험이 큰 것이죠. 제일 위험이 큰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출입이 많다 하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인다. 가장 위험하게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제일 첫 번째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공장을 포함해서 산업 등 시설군 또 상당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딱 본다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전기통신발전소도 아주 위험하다. 전기통신발전소군 또 위험하게 본다랍니다. 자, 또요, 네 번째 보시면 다수가 모입니다. 문화집회로 모일 때 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문화집회하러 모일 때 사고가 발생한다 해서 문화집회군 또 아주 위험하게 본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또 5번입니다. 판매할 때도 운집합니다. 운집회. 그러니까요, 영업을 위해서 판매할 때도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영업시설군 또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다음에 또 6번입니다. 보시면 애들 뭐죠? 애들 교육 기능들 또 각종 어떤 노인들 뭐 있습니다. 교육이나 어떤 복지 의료시설군들 다 여기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7번 보시면 점포생활하는 바로 근린생활시설 점포들이죠. 이것이 일종 이종이다. 여기 또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8번입니다. 위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각종 어떤 주택이라든지 각종 어떤 업무시설군들은 관리가 되니까 위험이 별로 없다. 이게 또 봅니다. 또 9번입니다. 그 밖에 기타 해가지고 기타입니다. 기타. 저는 기타 이렇게 보입니다. 기타 해가지고요. 자, 우리 동식물들 관련 실군들 위험이 거의 없다. 그래서 동식물 관련 군들은 위험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위험성의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자동차, 산업 등 산, 전기통신 전, 문화집회, 영업, 교육복지, 거래생활시설, 주거업무주, 기타, 해가지고요. 자산 전문용 교건주기가 건물의 쓰임새에 따른 위험성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위험이 커요. 밑에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해서요. 위험성의 쓰임새에 따른 분류다 해서 요 분류틀 순서대로 딱 외워주세요. 처음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자산 전문용 교건주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용도가 있지만 다시 대분류해서 위험성이 비슷한 것이 묶어놓은 것이 시설군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마다 각기 여기 29가지의 용도들이 다 포함이 쭉 되어 있습니다.
다 외우면 참 좋겠지만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은 2번 산업등 실군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집회군하고 영업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주거 업무도 외워주십시오. 그래서 봅니다. 산업이죠. 산업 친구들. 보시면요. 산업이 뭡니까? 산업. 공장서, 물건요. 물건 만든다. 공장서, 물건 만듭니다. 물건 만들면 바로 팝니까? 바로 안 팝니다. 만들죠. 만들면 일단 먼저 만든 물건은 창고에 쌓아둡니다. 창고에 쌓아두죠. 팔려고 옮깁니다. 옮길 때 운송했죠. 운송한다. 그래서 운수시설이 또 나옵니다. 또 공장서 보시면 위험물이 막 나와. 위험물의 저장 처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또 등장한다 하면 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공장서 물건 안 버립니다. 바로 자원순환, 재생, 자원순환도 시킨다. 해서 여기에 또 포인트 딱 져주고요. 공장이 있는 곳에 보시면요. 장례식장이 많아. 그래서요. 장례시설, 요것들이 요 공장 있는 곳에 가면 주변에 반대가 별로 없어요. 반대가 별로 없습니다. 또 묘지 옆에 가시면 공장이 많아. 묘지가 옆에 땅이 사니까 묘지 옆에 공장이 많이 모여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 운수, 위험물, 그 다음에 자원순환, 그 다음에 장례시설, 묘지가 같은 위험군에 포함되는 건물의 용도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전기통신발전소가 있습니다. 문화집회. 자, 문화집회도 아셔야 돼요. 이거 다 4개씩 딱 나옵니다. 딱 외워야 됩니다. 문화집회입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집회시설, 극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위락시설도 음주 문화에 포함됩니다. 또 종교시설, 종교는 집회하러 모이죠. 종교는 집회하러 모인다. 문화집회, 집회하러 모이니까 여기에 또 포함이 딱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관광휴게, 이것도 문화생활에 포함된데서 여기에 포함된데서 문의종간, 문화집회, 위락, 종교, 관광휴게에서 같은 용어에 포함시킵니다. 영업입니다. 영업. 뭐 판매하죠. 판매하는 것들, 바로 판매시설군들, 백화점, 이마트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도 방시를 홍보해서 팝니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수가 여기 있고 운동시설도 헬스장 회원권을 판다 해서 영업에 포함시킨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고시원인데 이것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초과 이상 되면 숙박입니다. 인데요. 그 규모가 이하면 이종 건설 여기 포함돼요. 이게 포함되지만 그러면 위험하니까 다중생활시설은요. 이것이 숙박에 포함되던 또요. 이종 건생에 포함되던 다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위험군은 영업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판숙 온다. 문의 종간 판숙 온다 해서 요 두 가지 시설군 안에 용도를 외워주십시오. 자,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야영장 수련시설 다 포함됩니다. 건생은요. 1종과 2종만 딱 있습니다. 1종과 2종만 건생이 딱 있습니다. 자, 주거업무입니다. 주거업무 보시면 주택들 있겠죠. 단독주택들 분류 포함되고요. 공동주택 포함됩니다. 또 업무시설군들, 공공민간 업무시설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또 교정 군사시설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군들, 군사나 교정군들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딱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또 동식물 관리는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 있다. 그런데 요중에서도 동물원, 식물원 같은 경우는요, 문화집회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 틀을 반드시 여기까지는 다 외워두세요. 자산, 전문용, 교근, 주기를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산업 등 실군의 종류들, 문화집회, 영업과 건생시설, 주거업무까지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봅니다. 자, 건물주인, 오피스텔 업무시설 건물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숙박으로 용도를 바꾸어 올렸습니다. 숙박으로. 그러면요, 위험성이 하위군에서 위험이 커지는 상위로 위험이 바뀝니다. 위험이 커지죠. 커지면요,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요,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커지면 허가 받습니다. 위험이 커진다. 그러면요, 허가 받고 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딱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창고로 쓰던 건물을요, 창고 건물 주인이 이마트한테 임대해서 이마트로 바꾼다. 이마트로. 그럼 위험이 상위군에서 위험이 하위로 위험이 더 작아진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렇게 바뀐다 하면요, 용도변경 한다라고 신고하거나 신고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입니다. 허가. 밑으로 빠진다. 위험이 작아지면 신고를 하고 한다랍니다. 해요. 그래서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빠지면 신고를 합니다. 또 보세요. 공장으로 쓰던 건물 주인이 공장을 폐점하고요, 이 빈 공장이 안 팔리니까 장례식장으로 또 활용을 합니다. 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는 위험성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에 바뀝니다. 그렇죠? 이때는 말입니다. 허가나 신고도 아닙니다. 아니고 이때는 건축물 대장, 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군 내에서 위험성이 같은 용도들 간에 이렇게 뛰어넘으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합니다. 위험이 커지면 허가고요. 위험이 작아지면 신고다 합니다. 위험이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들 간에 뛰어넘으면 건축물 대장의 변경 신청한다. 또 건축물 대장의 변경 신청을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요 기본 틀을 딱 세워두세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요 틀을 딱 요시고 요 몇 가지만 딱 요시면 대충 위인지 아닌지 아십니다. 위로 가면 허가, 밑으로 빠지면 신고, 같은 데서 움직인다, 대대명 이렇게 갑니다. 가요.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요 1종, 2종 건생간도 같은 실구 내에서 용도들 간의 바뀌는 상입니다. 이 경우도 원래 원칙은요, 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요, 한국의 1종 점포, 2종 점포 참 많아요. 엄청 많아요. 또 1종, 2종 점포들 간의 변경한다. 한국에 1년에 말입니다. 수백만 건이 바뀌어요. 수십만 건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점포들 간에 참 많이 바뀌어. 그래서 1종, 2종도 원래 대장 변경 신청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원체 많이 바뀌니까 요것은 빼자 해가지고 요 1종, 2종 권린생활시설 간의 변경은 원체 많이 바뀌니까 요건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종, 2종 원체 너무나 많이 바뀐다. 위험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건요, 대장이 아니고, 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야. 따라서 여러분들. 자,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이 있습니다. 자, 또, 같은 용도 안에 보시면 또다시 구분되죠. 단독은 다시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다 중주택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요, 다 가구주택이 또 있습니다. 또 뭐 있죠? 보시면 공간도 있습니다. 공간도 있어요. 자, 한 가족만 살던 요 집이 있습니다. 한 가족. 여기 아버지가 살고요. 살고 밑에 애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요, 요 애가 나중에 혼인해서 이제 분가를 합니다. 빈 집이 딱 생기죠. 그러면요, 요 아버지가 혼자 살 수 없죠. 요 집에 이제 애를 내 보내고 임차를 딱 합니다. 그럼요, 한 건물 속에 1가구가 2가구가 딱 됩니다. 딱 돼요. 그래서 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 단독에서 누가 빈방이나 빈집을 임대신다. 그때부터 다 가구가 됩니다. 이럴 때 분명히 바뀐다. 그죠? 같은 용도 안에서도 건물 분류가 있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에 바뀌면 대장 변경 신청합니다. 그런데 같은 용도 안에도 건축물이 구분됐다. 이 건축물 상원의 변경은요, 용도 변경이 아니다랍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들 간의 변경 사항은 대장 변경 신청이 원칙이다. 그런데 하나의 용도 안에도 보시면은요, 무슨 수영장, 헬스장이 있습니다. 같이 건물이 분류되어 있어. 같은 용도 내에도 건물이 있다. 이 용도 안에 분리되어진 건물 상호 간의 변경은 용도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 있으니까 확인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위험이 커집니다. 허가대상. 위험이 커지는 용도 변경인데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바뀐다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건축사람 전문가한테 설계를 하자. 설계해서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또 있습니다. 허가대상 용도 변경 위험이 커집니다. 또 신고대상 위험이 작아집니다. 이와 같이 허가나 신고 상하 변경되는 용도 변경 상이 딱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것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딱 되어지면요, 공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이라는 절차, 이 사용승인 검사도 받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허가나 신고 사항인데 그 상하 변경 사항이 100 이상이다. 사용승인 검사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요,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데 그것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서 대수선하는 공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이것도 면제를 해준다. 이렇게 또 딱 뜹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1편 보시고 또 다음 장을 갑니다. 다음 장. 자, 일단 이 파트의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간단하게 한 문제만 딱 볼게요. 다 보시는 데 없습니다. 한 문제만 딱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디 있습니까? 자, 문제 보시면요, 페이지로 265페이지에 8번 문제를 보세요. 예, 봅니다. 8번 문제, 265페이지에 8번 문제입니다. 용도명이다.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판매시설에서 업무로 합니다. 판매 보니까 여기 있죠. 업무로 하게 되면 업무가 밑으로 쭉 빠지죠. 그러면 빠지니까 신고를 하겠죠. 이렇게 빠지니까 신고한다. 맞습니다. 또 2번 보시면 자동차는 항상 제일 위에서 여기서 뭐 바뀐다면 다 밑으로 쭉 빠집니다. 그래서 신고하겠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창고를 판매로 바꾼다. 밑으로 빠지죠. 신고를 합니다. 맞죠? 다음에 4번 보시면 숙박을요 단독으로 바꾼다. 밑으로
빠지네요. 신고를 합니다. 해요. 근데 보시면 숙박을 관광휴로 한다. 관광휴로 이렇게 딱 바뀝니다. 올라가죠. 올라간다. 이제 허가받는 상이겠죠. 신고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5번 점은 X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정의해서 꼭 대비를 하십시오.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자, 앞으로 가시면 다시 이제 그 다음 장을 넘어가시고 95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용도들 밑에 보시면 3번 상이 납니다. 3번 상, 3번 1번과 2번도 아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3번, 2번에 무엇이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용도 변경행위까지 다 포함해서 요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대상 행위다. 대상 행위를 다 건축행위, 대수선, 용도 변경을 다 보았습니다. 보셨고요. 다음입니다. 다음 요 편한 말입니다. 이 건축법에 적용되는 지역적인 법입니다. 건축법. 이 건축법이란 법이 적용하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범위가 있다. 혹시 똑딱 뜹니다. 이 법 말입니다. 이 법은 건물이 많이 있다. 건물이 아주 많이 있는 곳들은요, 법적입니다. 건축법을 전부 다, 모두 다, 전부 다, 법을 전부 다 적용을 다 합니다. 또 건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일대도 법 적용을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냐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해당 그 토지의 종류가 도시 지역이다 랍니다. 그러면 건물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법 적용 싹 다 이렇게 포함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지역을 묻지 않고 해당 그 장소의 명칭이 무엇이냐니까요. 무슨 지구 단위 계획이다. 지구 단위 무슨 계획을 세우는 구역이다. 이 말 딱 듭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예상된다.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아주 멋진 건물을 많이 지어 올린다는 예상되는 곳입니다. 법 적용을 싹 다 합니다. 처음부터 법 적용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행정구역이 동이나 업입니다. 그러면요, 역시 법 적용을 싹 다 합니다. 또 있습니다. 네 번째, 요 동업 소속의 섬이다. 섬인데, 요 섬입니다. 인구입니다. 인구가요, 보니까 한 500명 이상 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것도 법 적용을 싹 다 하겠다. 이렇게 딱 듭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합니다. 요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개라도 걸리면 법을 적용을 싹 다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도시 지역이 아닌 장소이면서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장소이면서 또 동시에 동도업도 아닌 곳이 어딥니까? 한국의 동업이 아니면요, 어딥니까? 면이다. 어떤 말은 또 어떤 말은 리는요, 업 밑에도 리가 있어요. 동 밑에도 리가 있어요. 또 요 면 밑에 리가 있어요. 리하면요, 뭐 업면 밑에 다 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 아니고요, 요 동도 업도 아니면 바로 면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요,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하나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서 또 동시에 구역이 면이다. 랍니다. 그럼 농촌, 아주 시골 농촌 말고 농촌은요, 농촌도 법입니다. 요 법의 대부분 조항들 전부 다 농촌 말도 적용을 다 합니다. 건폐율 높이지 않다 적용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요, 6개 건축법 제한은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요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 두 문자부터 볼게요. 대반 이것은요, 농촌 말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지 도로와의 접도 관계죠. 건물 지을 때 요 대지는 도로에 붙어라. 이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명지라 명지면 건물 못 짓는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시골 농촌은요, 소로길만 있으면 이제 정식적인 도로가 있는데 조그만 출입로가 있다 하면 건물을 짓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농촌은요. 자, 또 농촌에서는요, 도로를요 지정한다, 또 변경한다 할 때 보시면 이해관계인 동의 필요한데 동의 필요가 없어요. 또 자동차가 농촌은 별로 많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건축선 같은 거 농촌말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발생 안 하니까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요것도 따로 적용하지 않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대지가 되게 한 최소한 면적,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대지가 되게 최소한 대지의 넓이인데, 요 기타 시골 농촌 장소죠. 이 코스 말입니다. 전부 다 최소한 60이 필요하다. 60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평이 필요해요. 근데 시골 농촌은요, 이런 작은 땅은 본래 볼 수도 없어. 기본 단위가 600, 6천원이겠습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방화지구 농촌말에 적용하지 않는다. 방화지구 적용 안 해요. 이 말은요. 방화지구 하면 불 잘 붙을 수 있는 건물이 한쪽에 집단적으로 모여 있어야 방화지구입니다. 그런데 농촌말은요. 초가집 띄엄띄엄띄엄이죠. 불 번질 집이 옆에 없어. 그러니까요. 이 방화지구 같은 이런 정도는 농촌말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것들은 여기에 걸리지 않는 동시에 안 걸리는 관농자 지역이면서 지구구역도 아니면서 면단위 지역은요. 요것들 조항만 적용을 안 합니다. 이거 외에는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률 적용 다 하는데 저것만 필요 없어요. 그래서 대도 근근 대방만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된다. 농촌말에. 이 의미가 이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따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갑니다. 3번 갑니다. 3번. 3번 상은 필요 없어요. 3번 상 통과하시고 오른편 가세요. 별표 갑니다. 별표. 오른편 별표 하시면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요. 자, 이게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아주 권장입니다. 권장 촉진해요. 권장 촉진합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 보시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쉬운 구조로서 설계를 해서 어떠한 건축물을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공동주택을 지금 신축을 한다랍니다. 그러면요. 요 처음부터 요때부터 특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또 딱 나옵니다. 앞으로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해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요. 처음부터 혜택을 주겠다. 그것이 무엇이냐 딱 보니까요.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처음부터 100분의 120까지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뜹니다. 그래서요. 장차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해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처음부터 혜택을 준다. 혜택이 뭐냐니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요. 120%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보시면 바로 일반적인 적용된 범위에 대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 장을 넘어가니까 이제 용어에 대한 적이 나오는 용어 정의 장이 좀 바뀌었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